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개 처음 선보이는 거죠. 봉도사와 함께하면 영어도 별거 아니다. 자, 시사는 몰라도 영어는 아는 미쿡에서 왔어요. 김교포. What's your name?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치는 참치랑 먹으면 맛있어. 김동원입니다. 아, 동원이에요? 예. 오. 근데 왜 김교포? 김교포는 제 강사 및 뭐 SNS 이름. 아하. 예, 김동원 조금 강동원 때문에 밀려서. 예. 김교포. 예. 영어로는 뭐라 그래 그럼? 제 김교포를? 영어로요? 예. 김교포. Korean American. 네. 예. Korean American Kim. 네, 근데 미국 이름은 데이비 킴이고요. 데이비 킴. 네, 데이비 킴입니다. 그 미국에는 지나가는 먹모이도 데이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미국 한인 사람들의 핸드폰 보면은 예. 그 컨택에 적어도 데이비 킴이 5명이나 있어요. 오호. 그렇게 흔하다는 거죠. 예. 흔하다. 예. 스티븐도 흔하잖아요. 스티븐도 흔합니다. 스티븐도 흔하고. 잘 제 이름은 아시네요. 스티븐 킴. 스티븐 킴이세요? 스티븐 정. 예. 스티븐 정. 스티브 똑같이 부르죠. 스티브하고 스티븐의 줄임말이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예. 제니퍼도 제니처럼. 오,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 저는 6살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어허. 끌려갔죠. 저는 뭐 이민 갔죠. 그래서 어디에서? LA에 11년 살고 그 다음에 한 17, 18살 때 이제 예. 달라스, 텍사스로 또 12년 살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6년 전에 왔습니다. 아, 김동원님. 예, 정식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뭐죠, 우리? 저는 뭐예요? 제 팟캐스트는 나는 재미게.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저희요? 예. 전 듣기는 봉글리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프로그램이요? 예. 정봉주의? 정봉주의 정치쇼. 예. 무슨 예. 방송국? SBS. 진행자? 정도사. 오늘까지 님. 청취율 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 예. 예, 정식으로 봉도사님. 인사하시고요. 예, 저는 한국인 같은 외국인, 때론 외국인 같은 한국인, 영어 강사 김교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식 한국인이 되려면 군대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예, 군대는 그 제가 2010 갔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아니야? 영주권자였는데요. 예. 예,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예.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좀 지내려면은 예. 군대 가야 된다. 아하. 이렇게 멘토님도 그렇게 말해주시고 오호. 그래서 이제 2012년도 12월달에 군입대를 했는데 2012년이요? 예. 나하고 비슷할 때 갔는데 나는 2010 나는 2011년에 갔구나 군대를. 2011년도에 네, 11년 12월 24일 날. 군입대요? 아니 그 감옥 입대. 예, 똑같죠. 예. 네, 12월 2012년 12월이요. 12월 4일이고요. 저도 예. 뭐 감옥에서 도움이 되신 것처럼 저도 군대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현역으로 갔어요, 아니면 어디로 현역이요. 강원도 인제 아하. 3군단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럼 영어를 잘했으면 거기서 좀 유용하게 여기저기 좀 불려갔죠. 군단장님까지 이제 계셔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니면 한미 그 작전할 때 이렇게 통역했어요? 아니요, 통역은 안 했어요. 통역은 안 하고 제가 한국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발음이 좋은 것뿐이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땐 제가 잘 못했어요? 스타한테 굿모닝 했어요, 제가. 스타한테? 예, 그 정도로 개념이 그 좀- 스타가 그러잖아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러. 아니요, 저한테는 이름이 뭐냐 하면서 나중에 직속 간부한테 예. 들었죠. 오늘 스타한테 굿모닝 굿모닝 했다며 하면서 그러지 마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문화 예. 뭐 개념과 그 뭐 나댄다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예, 왜 나대냐. 근데 예. 저는 그냥 미국에서는 좀 표현력이 많으니까 알면은 안다고 손 드는데 뭐 답은 다 아는데 너만 손 아는 거 아니야? 다 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은 예.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선생님 뭐 물어보게 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 겸손하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미국 학생들은 막 저희저희로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랬다가 좀 또라이로 볼 수가 있고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또라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고 돌아이. 도라이. 죄송합니다. 한국말 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왔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예. 카투사도 지원했는데 뺑뺑이라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통역병도 그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 영어를 많이 배워 한국말을 많이 배웠는데 뺑뺑이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돌리기, 뱅뱅이. 뱅뱅이.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아 예, 저 한국말 배우러 저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카투사 만약에 갔으면은 영어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한국말을 못 배웠을 못 배웠을 텐데 한국 문화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인제 3군단 간 게 참 도움이 됐다.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예.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거 덕분에 강의를 할 때도 한국 분들과 좀 더 가까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그럼 군대에서 네. 같이 생활하는 분들, 장교분들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신기했죠. 제가 나이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 그 고위직 예.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이제 그 힘 좀 쓴다 그런 자녀분들이 예. 어떻게든 군대를 빼려 그러거든. 아 예. 그런 문화 또 들었어요. 그런데 네. 자진해서 예. 영주권 포기했어요? 예, 뭐 포기를 해야 돼요? 군대 가려면? 해야 되죠. 예. 아. 한국에 더 살려면은 그러네요. 20살 넘어가면 예. 양쪽에 어느 나라 하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포기하고 군대 오니까. 예. 근데 거기서 훈련소에서도 뭐 그거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솔직히 안 가려고 다 알아봤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볼까 뭐 등등등 해서 생각했는데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왜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나쁜 위기가 왔어요. 나쁜 위기가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5만 원 들고 왔거든요. 위기는 다 나빠요. 예, 밑바닥 쳤어요. 나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위기는 다 나쁜 거예요. 위기가 예. 와갖고 예, 밑바닥 쳤어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 예. 멋지게 나가다가 망해서 돈 벌러 온 사람처럼. 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예.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 회사 나가서 마지막 직업이 예. 한 500 정도는 벌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돈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거만 하지. 아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예. 그 절반도 못 벌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행복함을 느껴가지고 행복하다. 예.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영 씨님 군생활 잘하셨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필수. 저는 못 갔습니다. 군대 대신 감옥을 갔죠. 대학 때. 교포팬 김교포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김영수님 김교포님 기대되네요. 웰컴. 예, 이분도 감사합니다. 웰컴 하트 뿅뿅. 웰컴. 자, 땡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오시면 그래도 한 문장 정도 네. 넌 반드시 예. 알아둬야 된다. 예. 때로는 쉬운 때로는 어려운 예. 때로는 intermediate level.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영어 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잘하시죠. intermediate level. 발음은 좋으세요. 그래요? 네, 발음은 좋고. 나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이 아니구나. 예. 예. 저는 그 UCR에서 공부했어요. 그러세요. UC 예. Irvine. UC Riverside. Riverside. 예, UC Riverside. UCU가 아니라 UCR. UCR.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표현. 뭘 준비했어요? Whose is das? 요즘에 유행어라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은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봉도사님이 잠깐 그 문장. 예. Whose is das? 예, 거기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그래서 그 whose가 소유격으로 WHOS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WHOS. 예, 누구 거냐라고 할 때는 근데 누구냐 목적격으로 쓸 때는 당연히 who HO apostrophe S죠. 예, who's that?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냐? 그걸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Whose is das? 예, whose is das? Whose is das? 네, 그래서 그 찍찍. 안철수도 그때 옛날에 그 선거하실 때 뭐 안철수입니다. 뭐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나는 게 안철수 대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비판 저도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 좋아. 브이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봉도사라고 부르면 돼요. 봉도사라고 하면 그리고 되나요?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안철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영어로 배우라 딱 한국말 가르치네. 되게 식은땀 난다. 예, 그래서 그것도 유행어처럼 지금도 SNS에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라고 이제 완전 유행어라서 그때 2007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다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는데 MB는 이름을 남겼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재밌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Who's is Thus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감옥에 가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Where is
Yeah. Mr. 봉주. I was in prison. 예. Yeah. Who's his boss? Where is 봉주? Yeah. I was in prison. 예. 네, 그거를 원래 I was 이렇게 past 그 과거형을 쓰게 되면 예. 타임이 시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영어니까 I was in prison. 그게 예. 그게 진짜 영어죠. 예, 완전 진짜 영어죠. 그렇죠. 예. 너무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영어를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예, 그게 바로 어색한 거죠. 그게 어색한 거죠. 잘 아시네요. 제가 왜 나왔죠 여기? 프리즌이 뭐죠? prison은 이제 감옥이죠. 예. prison Prison이라고 예. prison이고 또한 jail J-A-I-L도 있죠. J-A-I-L. 예, 예. I was in jail. 예, 아. 곧 누가 또 갈 것 같고요. 예. 현재 거기 그래서 계시고. 그가 곧 감옥에 갈 것 같다. 영어로. 곧은 느닷없이. 주어를 여자로 할까요? she? 쉬는 갔잖아요. 지금 그럼 기다리고 히해이죠 히. he. 왜냐 남녀 양성평등.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막 다 알아듣으시죠? 예, he. He's going to prison soon. He is going to prison 예, soon. 그럴 거다. 그래서 예. he is 뭐 할 거다 해서 예. 그는 he is고 예. 할 거다. going to 그다음에 목적어로 prison. 예, 좀 언제? 빨리 하면 he is gonna. 빨리 얘기하자면 예. he's gonna go to prison soon. 이렇게 엄청나게 he's gonna 빠르죠. prison soon. 예, 잘 따라하시네요.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He's gonna prison soon. 예, 빈 칭찬 안 합니다. 진짜 잘하세요. 이럴 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Sooner or later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고 트럼프처럼 absolute를 참 많이 쓰거든요. Absolutely. 트럼프 예. 성대모사 좀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예. 지금 말한 것을 트럼프처럼 하자면은 I think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Absolutely, believe me. 그쵸 이주희처럼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하면서 보이세요? 카메라 어디죠? Okay. 카메라 여기 카메라. There's a camera. Hello, believe me. Okay, sooner or later. Who's his boss? 예, 자 다시 한번. 예, 이제 그 성대모사 조금 이따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He's gonna prison. Yeah, he's gonna go to prison soon. He's gonna go to prison Soon. Sooner or later. 이게 더 약간 좀 미국스러운 Yeah, 것 he's 같아요.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 네, 맞습니다. Absolutely. 그다음에 absolutely. 예. 근데 sooner or later 진짜 좋은 표현인 거예요. 예. 언제 갈지 모르는데 곧 간다는 얘기. 곧 간다. soon 하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He's gonna go to prison soon은 좀 짧은 영어고. He's gonna go to prison 예. sooner 네, or 그 later. 강조. Absolutely. absolutely 분위기 주는 게 또 sooner or later. 좋은 편입니다. 예. 센텐스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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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즉흥적으로 또 생각하셨으니까. 나는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 잘하신다고 하면 잘하시면 예. 잘하신다고 하시죠. 뭐. He's gonna go to prison soon 하든지. 예.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예. 하든지. 예. 또 조금 더 멋있게.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Absolutely. 예. Absolutely. absolutely. 천천히 그 스펠링 A-B-S-O-U-L-E. 천천히 하라니까요. 받아줄게. 지금 받아주는 사람들 많아요. A-B-S-O-L-U-T-E 이게 absolute이고 예. 이제 absolutely L-Y만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예, 질문. 예, 예. 자,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absolutely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을 때는 언제 쓰냐면은 그 특히 인턴들끼리 싸울 때 예. 상사가 뭐를 시키잖아요. 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yes하고 뭐 sure 이거보다는 예. absolutely 그러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상사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라고 시킨 사람도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can you copy this 복사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Absolutely. absolutely. 예.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예. yes 하고 absolutely 차이가 있다는 거죠. 벌써 끝났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까? 예. 자, 김교포님 예. 인사하시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어. 시작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곧 알겠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다. 예. 뭐라고? 끝났어요. 인사하시고. 아니요. 예.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 끝났어요. 예. 빨리 끝났습니까? 인사. 예. 운전 조심하세요. 예, 바이.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최 반장 최인hl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웅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게 상대방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빨리 질문 빨리 대답하고 천천히 질문하면 천천히 대답하는. 이런 거 싫어하는 중이에요. 진짜요? 예, 천천히 대답. 갑자기 무슨 뇌과학자가 되신 것 같아요. 피실험체가 되셨습니다. 아니 나를 연구하는 걸 네. 뇌를 연구하는 게 뇌과학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를 연구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나과학자요. 내과학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자 우리가 1부에 처음 네. 봉글리시를 시작했어요. 김교포라고 하는 친구하고. 네네네. 강사죠. 친구라고 하면 안 돼. 빵빵 터졌어요. 그랬어요? 밖에서.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6살에 넘어간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 갔어요. 오, 애국자다. 애국자다. 예. 대체-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외국자였었는데 애국자가 돼서 야, 개념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멋있어요.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 댓글들이 좀 많이 왔어요. 김명현님 영어 시간이라서 생뚱맞네 이랬는데 완전 대박 코너가 될 것 같네요.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네요. 장영민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 최고. 자 정한슬기님 김교포님 가시 없이 솔직하셔서 더 매력적이네요. 우리가 감옥 가는 얘기만 했거든. 아니 근데 조남이 김교포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김동원. 동원. 김동원. 예, 김동원 그런 선생님. 말씀 안 돼요. 왜냐면 동원하면은 자꾸 동원하려고 그러죠. 아니, 참 취해갖고 소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직 얘기 그만해야 돼. 아직 이건데 네. 감옥은 제일이다 이렇게늘 얘기하는 걸로 제가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랬어요? 네, 감옥 제일주의. 그렇지. 감옥이 영어로 제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보다 프리즌을 더 많이 써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미드도 옛날에 미디 그렇더라고요. 있었잖아. 프리즌, 네. 프리즌. 브레이크, 네. 탈출. 또 프리즈너. 프리즌.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한석규의 프리즌. 예. 그래서 내가 그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할 때 옆에서 후렴 끌어서 찍찍. 찍찍. 있어요? 우리나라 감옥에 있어요? 아니요. 곧 감옥에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후렴구 찍찍. 요렇게 까불 때가 제일 재밌어. 찍찍. 그만 까보세요. 근데 네. 그분을 갖고 까불었다 감옥 갔잖아요. 근데 지금 까불어도 네. 니도 평민 나도 평민. 왜 하려고. 자 오늘 시간이 3부 하다가 그렇죠. 2부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압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자 장윤성 기자님 첫 네. 번째 소식. 국방부 관련된 건데요. 예.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중간 사이버 댓글 공작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 조사 결과를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발표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권력의 추악한 행태가 고스란히 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뭐 7인회에서부터 예,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예.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각되던 그 시점까지 계속 여론 조작을 했었던 거예요. 2010년 1월에 만들어져서 네. 첫 한겨레 신문에 하호영 기자에 의해서 밝혀진 게 네. 2013년 10월 18일인가 20 며칠 그 사이에요. 그렇죠. 10월 하순.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고요. 아마 주요 야권의 정치인들 특히 그 정부 정봉주를 비판, 포함해서. 예,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 사회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이상하다 내가 뭐만 올리면 왜 이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정말 입에도 차마 담지 못하는 수준의 욕설과 비방 이런 것이 난무하지. 근데 그게 너무 때로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저도 그때 댓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충격으로 와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 저는 신고하려고 그랬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예. 소심한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예. 대범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더 받겠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제 별명이 소심이 언니인데 소심해서 진짜예요. 계속 치세요. 그래서 짜증날라 그래. 아니 정말 그리고 그 김관진 전 장관은 제가 보기엔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것 같은데 이분뿐만 아니라 김태영 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VIP를 옹이하라. 여기서 VIP는 찍찍.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안 알아들어요. 돼요? 찍찍 찍찍.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옷에 자꾸 찍찍이가.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진정한 방송입니다. 아니 근데 겨울 시대고 너무 추워서. 이거 그 지퍼가 불편하니까 찍찍. 아이고 이 찍찍이가 자꾸 달라붙네요. 저는 옷 이야기를. 옷 옷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옷에 아니 PD님 우리의 방송권을 보장 좀 해주세요. 왜 밖에서 자꾸만 관여하세요. 하여튼 그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예. KGX 있잖아요.
예.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제 예. 체계 이거를 복원했을 때 462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또 비밀 문건이 무려 701건, 1000건이 넘는 수준의 공작을 보고서예요. 네. 이게 댓글 숫자가 아니고요.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문서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보고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댓글을 달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주 분석을 잘해서 상세하게. 예, 상세하게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 수락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시스 기사에 대해서 이참에 군 통수권도 아예 오바마한테 넘겨라 이런 이제 불리한 댓글 내용을 쭉 분석한 좀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실제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다. 그리고 또 군 통수권자로서 안정적인 군 지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댓글 공작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 비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비율까지도 다 계산해놨고. 예, 댓글이 전체 87%에서 72%로 감소를 했고 부정적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연기 지지한다라는 댓글이 2%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14%로 증가했다. 올라갔다. 아주 꼼꼼하게 꼼꼼하다. 디테일을 살려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그 보고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 군 사이버 사령부는 인터넷 언론 매체도 운영을 했어요. 포인트 뉴스라는 포인트 원. 매체를 네. 포인트 네.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 예산 도대체 어떤 돈으로 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국정원의 승인 하에서 정보 군사 활동비로 충당했다는 것도 아이고.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고 손실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지난번에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 사진 네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실제 PC 포렌식으로 다시 재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정치인 연예인 희화화하고 심지어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네, 봤어요. 북한입니까 여기가? 네. 영웅시하는 그림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이버 사령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무사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버 첩보 수집팀 산하의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라는 댓글 공작 별동대 SBS에서 예. 한번 보도한 바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활동을 쭉 해왔는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게 댓글 부대 팀원이 300명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300에서 300인. 네. 그 300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맞아. 보면서요. 네. 우리 옛날에 그룹 3인조 그룹 있었잖아요. 소방차. 네. 네, 소방차 있어서. 그럼 댓글 부대가 119명이면 소방차냐? 119명.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은 이 정말 촛불 당시에 이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반대 광우병 쇠고기를 비판하는 그 촛불 시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경찰은 응원하고 이런 컨셉으로 했었고요. 2010년 천안함 폭침태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을 했었고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네. 그때 보나만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무사 문제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라 기무사까지 전체 군이 이른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정권 안보를 위해서 사실상 군 조직을 전부 동원한 증거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무사령부까지 포함해서 군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네. 이런 가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네. 보고서가 블랙박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박스에 딱 넣어서 청와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럼 청와대에 누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김관진 포토라인에 쓰고 네. 김관진 위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최고 책임자 네. 포토라인에 쓰는 이명박 시간이 전 대통령도 피할 수 조만간 없죠, 이제.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군 그리고 통수권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보고서를 받았으니까요. 예. 청와대로 간 게 다 확인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2499님 어홍 장윤성 기자님이 나오면 웃음소리가 아주 경쾌해서 월요병이 확 날아가네요. 오늘도 많이 크게 웃어주세요. 용용용. 자, 최용. 네네. 지금 어두운 뉴스를 들으셨으니까요. 조금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이 지난해 초겨울부터 시작됐죠. 늦가을 촛불혁명 1주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참 격세지감이에요. 어허.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이때 그랬죠. 이제 처음 촛불 들고 박근혜 하야하라 이제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이 돼서
연동원 인원 1,700만 예.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한겨울을 났습니다. 약 5개월 동안 23차례 이제 토요일마다의 촛불 집회. 독일의 무슨 인권상을 받았죠? 에버리 재단이 예, 수상하는 에버트 재단. 에버트 재단. 음. 에버트 재단이 이제 시상하는 그 세계 인권상. 인권상을 촛불 시민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네. 받은 거는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다 받은 거죠? 그럼요. 그럼 상금은? 상금 아직 안 뭐 받았어요. 한 5천만으로 나누면 아니죠. 상금은 네. 두 분 최순실까지 해갖고 재산 다 몰수해갖고 국민 복지로 나눠줘야죠. 그거 그게 상금이죠. 국고로 그렇죠. 예산으로 국고로 예. 이제 그럼요. 다시 환수해서 아니 또 오늘 뉴스 중에 여기 오늘 그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삼성 이건희 차명 네. 계좌로 돈 빼돌리는 네. 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99%까지 그렇습니다. 과세할 수 있다고. 네. 네, 네. 뭐 물론 수익금에 네, 네, 대한 네. 대항이지만 4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4조 4천 원.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일 큰 뉴스입니다. 네.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돌아온다는 게. 돌아올 수. 자, 그래서 뭐 축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저 6만 2천 명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였고요. 네, 토요일 날. 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네. 그다음에 여의도에는 아니 뭐 가셔도 됩니다. 여의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 자, 왜 광화문 앞에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하느냐? 행진하냐. 이제는 네. 이 여의도다. 지금 국회가 국정 발목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모여서 촛불이 쪼개졌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은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럼요. 촛불의 다양성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출발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전윤건 밴드도 나오고 또 이상은 씨 가수도 나와서 아주 축제 현장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 촛불 집회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할 때 여의도에 집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전날서부터 집결했죠. 네.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 가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촛불이 쪼개졌다라는 기사는 조금 폄훼성이고 아니 불을 어떻게 쪼개는지 한번 쪼개보라 그러세요. 촛불이 불길이 다양해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어쨌든 집회가 나뉘긴 했지만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청와대 행진해야 된다. 청와대 행진이 전통이었잖아요. 예. 지난 겨울에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으니 청와대 행진은 자제하자. 또 이런 목소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광장은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럼요. 네. 수렴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촛불 혁명은 진행 중이다. 이런 예. 말씀 아침에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피리 생각해보면 알아요. 피리에다가 바람을 훅 불면 네.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 피리 안에서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충돌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예. 꼭 강원에 있든 네. 예. 여기 아니 그럼 LA 가면은 뭐 LA 에서도 촛불이 사대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베이징에서 못 들어요. 거긴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니,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촛불을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어제 보면. 그렇죠. 그때. 아니요, 네. 그럼요. 22주간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했었지만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생방송 보면서 함께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특히 맞아요. 해외 동포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하신 분이 있어요. 혼자 촛불 켜놓고 그래요. 그거 맞아요. 찍어가지고 막 네. SNS에 소등 올리고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네. 때문에 여의도로 가든 또 국회로 가든 또 청와대로 가든 또 다른 그럼요. 지역별로 가든 그것은 뭐 지난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는 또 우리가 아주 네이처본 타고난 시위 전문가로서 미 영사관 앞에 가서도 하고요. 네. 뉴욕 가서도 하고 워싱턴 가서도 하고 또 딱 가서 했죠 네. 제가.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진이라는 게 꼭 항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스티벌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축제 네. 개념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들국화 거니까. 행진 있잖아요. 네. 지난 촛불 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는 완전히 비폭력 평화 집회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동조했던 거죠. 예. 어제 그제도 이제 전혀 폭력 사태 없이 23차례 촛불 집회, 비폭력 평화 집회로 이어갔고요. 예. 저는 한 번 빠지고 지난 겨울에 다 갔거든요. 아. 한 번 뭐 이제 오래 머물기도 하고 짧게 머물기도 했지만 우리 다 그런데 갔는데 빠지는 게 좀 이상하던데. 예. 엊그제는 한 번 빠진 죄는 있죠. 엊그제는 제가 부산 광안리에 가서 네. 불꽃 축제를 보면서 아. 자, 서울에는 촛불, 부산에는 불꽃. 불꽃.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래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생각을 크리스마스는 해봤습니다. 그분들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아.
그분들 없이. 예, 그분들 어디 가시면 우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용 기자님 호박 팔러 오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축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28일 날 이제 광화문하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있었듯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젊은이들이 또 다른 축제를 좀 즐겼어요. 할로윈 파티. 할로윈 파티인데요.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그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원래 10월 말일인데요. 10월 31일입니다. 예, 내일이 이제 내일이죠. 할로윈 데이인데 주말에 보통 파티를 미리 하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절정을 맞았던 시기이긴 해요. 근데 보면 요즘에 호박들 진짜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유통업계에서 호박 마케팅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화가 유통업계에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코스프레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좀 많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큰 대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할로윈이 그 좀 굉장히 큰 행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가장 큰 행사가 그 대목 주간이 할로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계화되고 열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문화가 계속해서 너무 교조도 부정적으로 볼 되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눈들이 근데 굉장히 좀 다양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좀 너무 상술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축제도 좋은데 그 이태원이라든지 신촌, 홍대 그 대표적인 젊은이들 거리 있잖아요. 할로윈데이 주간에 가면 굉장히 좀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또 기승을 하고요. 그 이제 지구대나 이런 그 주변 경찰분들 보면 그 할로윈 시즌이 어떻게 보면 연말연시보다 더 힘들다. 예, 왜냐하면 출동이라든지 이런 걸 뭐 계산을 해봤더니 2배 넘게 왜냐 연말 연시는 행사 기간이 쭉 늘어지잖아요. 24일서부터 31일까지 늘어지는데 여기는 딱 하루에 집중이 되니까 너무 폭발적이죠. 취재하러 가셔서 박 기자님 무슨 가면 쓰셨어요? 궁금하다. 아니 저는 아직은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하지를 못했고 정봉주 가면 쓰기로 해놓고 안 쓰셨네. 아니 근데 지금 그 가면이라든지 이런 게 정봉주 가면이 뭐예요? 정봉주 가면은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봉주 가면이 이런 가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보면 이게요. 제가 한국에서 문화가 요 퍼진 게 근원을 설명해 줄게요. 처음에는 이제 미팔군 이런 데 샜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확산된 데는 이태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외국 강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영어 학원 했었잖아요. 영어 학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태원 이런 젊은이들 거리에도 처음에는 외국 친구들이 놀러 오는 많이 오는 곳, 클럽, 그렇죠. 라운지 이런 데서 하다 이제 중심으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외국 경험이 많으니까 퍼져나가는 거죠. 요새는 요 시즌 되면 꼬마들이 다 망토 쓰고 근데 맞아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재밌어요. 하는데 재밌어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튬 하려면 의상도 따로 그래, 챙겨야 맞아요. 되고 있어요. 분장하고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빌리거나 돈이거든요. 사거나. 그런데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애들 그냥 보내세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 혼자 수 거기 없죠. 가면은 울기도 해요. 그냥 들어가기 맞아요. 싫다고. 아니 그러면 몇 년 부모님 전에 마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박 난 게 그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엘사 패션 코스프레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미라님 글 보내오시다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 아이고. 근심이 많다네요. 또 이 코스튬이 비싸요. 비싼 거. 비쌉니다. 네. 비싸서. 물론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긴 한데요. 보면 이제 그거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 애들 입히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튬이 부분 때문에. 복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프레가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코스플레이. 코스플레이. 이런 복장 플레이를 한다. 네, 네. 그 위장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최 반장. 오늘 시간 짧으니까 더 스피디해요. 그러네요. 자, 세 분 인사해 주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반기훈 기자, 장윤선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2부 끝날 때 인사를 했고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저희 중간 인사가 생겼는지 알았죠. 근데 저는
거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우주의 기운은 나에게 그 말을 하게끔 했다. 내가 최순실 끝난다 그랬죠. 네. 최순실 막 조사될 때 이 사람 구속될까 어쩔까 그럴 때 제가 장윤성 기자한테 전화했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반쪽으로 딱 정봉주와 최순실이 붙었는데 정봉주 승 이런 기운이 있더라니까 벼랑 전화다 소름 끼쳐요. 자 근데 네. 오늘 스피드하게 하니까 재밌어요. 네. 그전에는 재밌었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장윤성 기자님 네. 다음 뉴스. 그러니까 웃기네요. 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 열 걸로 보입니다. 저 그도 15개 적폐청산 사례를 적었는데요. 지금까지 그게 발표하지 박근혜 않은.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거도 열겠다고요? 아니 이명박 정부부터 예. 박근혜 정권까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그 이전에 발생 사건부터 쭉 있었는데요. 예. 그것들을 다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있잖아요. 지우성 씨 예. 사건. 이 사건 아마 여러분들 영화 자백 다큐멘터리 맞아요. 영화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거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문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건 때문에 2014년 4월 15일 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터지죠. 되면서 맞아요.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려요. 맞아요. 근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장만 날아가고 땡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첫 사건의 발생은 MB 시절이에요? 박근혜 시절이에요? 이 사건은 MB 시절이죠. MB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연속 박근혜 시절일까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권 연장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 70년대 박정희 정권 군부 시절에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된 사건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해직 언론인들도 그렇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YTN 기자들 해직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MBC 사건 도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여러 방송들이 유병언 구원파 사건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완전 그걸 그랬죠.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것만 했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국정원이 이 여론몰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다라는 내용이 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소유를 이거 국정원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세월호 대통령 7시간 30분 의원,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일 10시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았다는 정부 기록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을 밝혀진다는 것이고요. 2012년 예. 기억하시면은 대선 당시에 비 내리는 부산에서 예. 김무성 당시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이죠. 선대본부장이 종이를 흔들었죠. 그게 바로 남북 정상 NLL. 대화로 NLL 대화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 기록물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실제로 김무성 예. 그리고 또 당시에 권영세 전 주중 대사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문은.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정문. 그리고 이 모든 게 남재준 국정원장 산하에 그렇습니다. 7인회에서 다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그렇습니다. 7인회가 주도하고 예. 만들었다라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7인회 한 멤버가 이번에 부산지검장 네. 소환된. 그렇습니다. 예. 장호중 지검장 예. 이제 구속됐어요? 이 돼야 되지 소환됐죠. 않을까요? 이제 소환돼서 네. 조사를 일단 받고 소환입니다.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높죠. 네. 7명 중에 검찰 출신 2명.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8경간 검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껴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도 사무실을 위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자료를 너무 조작하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9년 동안 나를 안 망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연기 지도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예. 네, 가짜 대본 짜놓고 가짜 사무실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암기식으로 대본 암기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국정원에 네. 저게 나올 것 같아요. 재판 개입. 재판 개입 나올 수 있죠. 사법 그럼 개입. 사법 개입.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을 찍어갖고 네. 누구 재판장 만나고 예. 대법을 통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네. 몇 년형을 내려라라고 네. 하는 것까지 나오면 예. 정봉주 재판도 완전 조작된 재판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쪽으로 가시는 네.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국정원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은 그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문제 없도록 법률에 맞게 그럼요. 하라는 취지로 보냈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지검장 승진 케이스거든요. 네. 거기 가갖고 아무 이런 일 없을 줄 알고 거기서 지검장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무엇보다 이 NLL 대화록 파문 굉장히 심각한 그 외교 사안이기도 했어. 세상에 대통령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떻게 예. 어떤 나라가 와서 다음 그 대화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밀 등급을 무단으로 남재준 원장이 낮췄거든요. 예, 2급을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낮췄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 예. 이분도 포토라인의 설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그 최강욱 변호사가 네. 한미연합사 연합사령관 부사령관이 포스타거든요. 우리나라 포스타죠. 예, 그거를 2001년인가 2002년도에 구속을 시켰어요. 최강욱 변호사가. 최강욱 변호사가 맞습니다. 군 검찰에 군 있을 검찰. 때 예. 그때 두 번째 칼을 댄 게 누구냐면 남재준이에요. 남재준이 군 참모총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포스타 구속시킬 때도 막았어요, 군에서. 그걸 최강욱이 역사상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또 있으면 내봐라. 이러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야. 근데 남재준 칼을 딱 칠 때 예. 청와대 386 핵심 실세들이 막았어요. 군 검찰에 일부 소영주의 그 사로잡힌 군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올라오면서요. 그래서 남재준을 그때 참여정부 때 디펜스를 했어요. 못 치게. 나중에 국정원까지 왔고 이 짓을 하는데 참여정부에서 이거 한 사람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 한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참여정부 초반부에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한지 다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이름을 내가 지금 공개합니다. 정봉주가 공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거의 공개 수배 분위기. 네네네. 그래서 그때 최강욱 변호사가 옷을 벗어요. 네. 맞아요. 소령 중령으로 맞아요. 그 소령을 쓰면 중령으로 벗는데 정확하게 정의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 다 옷 벗기고. 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절대로 그런 그래서 역사를 살아난 되풀이해서는 남자주의 안 되죠. 국정 갖고 이렇게 농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 열이 받네 이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막 실검에 명단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네티즌 수사대들이 지금 네티즌 다 누구야 막 이러면서 예. 찾는 추적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검색하세요 그럼 바로 실검 1순위로 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신태규님 참 어디까지가 끝일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 9년 동안 나라 안 망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5천만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이게 지금 가장 뭐 관심이 뜨거운 예. 사회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김택진 NC소프트 회장 예. 윤송이 부인인데 사장이죠. 이 두 분의 이제 장인이자 사실은 이제 친정 아버지인 윤모 씨가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의자는 체포가 됐고요. 이제 허모 주차 씨 분쟁이라고? 주차 분쟁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미 아닌 것으로. 표면적인 네네네. 이유였죠, 그건.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이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을 두 번이나 사전 답살했고 범행 2시간 전에 와서 CCTV에 잡혔네요. 대기하고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피해자 윤모 씨는 이제 색스폰 연습을 하러 나가요. 2시간 후에 집에 들어와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딪힌 건데 결국은 흉기 살해를 했는데 그 이전에 둔기로 또 입은 타박상도 부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주차 시비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기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라든가 미리 대기했던 사전 답사 또 피해자의 시신은 현장에 두고 피해자의 차를 끌고 4km 떨어진 모텔에 가서 거기다 차를 놓고 2시간 동안 있다가 자기 차를 몰고 임실로 도망가서 체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조금
허술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우발적으로 보긴 어렵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점에는 이제 살해 동기가 뭐냐예요. 보통 이 정도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원한에 의한 살인이냐. 금전에 의한 살인이냐. 근데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요. 네. 청부일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일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동기가 모호하니까. 그런데 일단 돈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졌는데 3개월 전에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도 이제 해직되고 3개월간 소득이 없었어요. 부채가 약 8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자를 갚는데 이제 고리 이자죠. 고리 이자네요. 근데 이 돈을 낼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새로운 사실이 리니지 게임 중독자였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왔고요. 실제로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을 300만 원어치 정도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어요. 그럼 게임과 관련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NC소프트의 경영자 가족의 부친임을 알고 찾아간 것이냐. 아니면 부유한 전원주택에 벤츠 차량이 있는 집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냐. 또는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금전을 좀 복구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모색하다가 살인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 물음표는 뭐냐면 이 살인으로 이 범인인 허모 씨가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호함. 지금 경찰이 벽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좀 봉도사님이 해결해 주시죠. 프로파일러 입장에서요. 온라인으로 청부살인업자를 수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리니지 등등의 부채가 있고 게임을 하고 이 부채가 있는 사람을 마치 연관된 원한범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다. 찾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무척 깊은 원한과 오래된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제3자가 정보를 봉도사님의 이제 추리로 이거 추정으로 얘기하고요. 경찰의 이제 조사가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근에 송선미 씨 남편 살해 사건도 아주 이 조모 씨라는 20대 청년이 청부살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온라인 뭡니까 신분센터 이런 데서 찾은 거예요. 이런 데서 찾았던 정황인데 이제 이 살해자는 청부살인을 찾지 못해서 본인은 최측근 지인인데 대리살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요새 또 왕왕 벌어지니 그 가능성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참 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이런 사회가 정치 잘못하면 이게 다 정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요. 정치 잘못해서 사회가 피폐해지잖아요. 그럼 뭘 인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피폐해지는 사회. 그럼 뭐 살인을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정치 잘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잘해야 된다는 게 민생 또 경제적인 안정. 지금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소득이 유지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면 그 청부의 유혹이 있었든 본인이 뭐 당장 단기적인 목돈의 유혹이 있었든 사람을 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좀 받쳐지는 세상이 되면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요새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북유럽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밑에 안전망이 쳐져 있지 않은 외줄 타는 사회다. 떨어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안전망 쳐놓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지만 당장 생계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그 안전망 좀 치자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뭐 퍼주기로 물타기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참 법안이나 이런 것들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개인이 열심히 하면 개인의 능력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 구조적인 사회 10% 가까운 실업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성세대들이 젊은 층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너네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걸 이만큼 이뤄놨는데 너네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항상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것들이 풍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더.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해요. 사실 의원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셨죠? 누구 저요? 네. 대학 때만 안 했어요. 대학 때는 열심히 했어요. 대학 때는. 중고등학교 때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공부 총량제. 지금 무지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공부 인생 총량의 법칙. 공부 총량의 법칙. 자, 안타깝네. 지금 이 윤송희 씨
아버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갖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 갖고 웃는 게 아니고 사회 얘기하다가 이제 한 건데 사회 얘기하면 정말 빨리 적폐청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승열님 린저 씨 리니지안 아저씨면 게임 확률 아이템 손봐야 해요. 강원랜드 저리 가라 문제 정말 많아요. 아 이게 고가 고가 아이템 네. 게임 그거네. 이것 때문에 살인했을 가능성. 어쨌든 아니, 돈 문제. 젊은 문제. 친구들은 이 게임 아이템 가지고 예. 서로 이제 뭐 뺏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아니, 그리고 또 또 화나면 거래도 되잖아요. 예, 거래도 되고 불법 되죠. 거래. 그리고 이제 만나서 싸우는 걸 이게 현피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현피. 네. 네. 그 이제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왕왕 있는데 41세 범인이다 보니까 게임은 아닐 거야.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린저 씨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린저 씨. 린저 씨.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30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유기방치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맞아요. 많았는데 PC방 게임하러 가는 그래요, 그런 맞아요. 무직자 저소득자들 안타깝고요. 40대 이상 50대도 지금 제가 50대인데 이 할 일 없는 아저씨들은 정말 마음 들 곳이 없으니까 옛날 스타크래프트 PC방에서 한 판 뜰까 그러고 밤에 모이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나이와 게임이 무관합니다 요즘엔. 그렇죠. 아니 근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 거래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리니지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집행검이니 뭐니 이제 특정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근데 그런 것들 거래가 뭐 호가가 뭐 1,000단위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100단위, 1,000단위 많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오가는 돈이 진짜 엄청납니다. 예, 오가는 돈이 엄청난데 그 한중간에 오가는 돈이 네, 문제 없어요. 한중간에 오가는 돈도 지금 네. 이제 좀 계속해서 나- 좀 막혀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좀 돈이 오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드 보복의 해빙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단체 관광이 풀렸어요? 그 아직 완전히 풀린 다 건 아닙니다. 예. 풀린 건 아닌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니 한두 사이트 정도씩 상품이 등장했죠. 등장이 상품이 단체 등장이 상품이. 시작했죠. 이제 간을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잠깐 올려놨다가 간접이에요, 중국 그 전문이 따로 계신데 어쨌든 그 예. 사이트에서 그 상품을 올려놨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단체 여행 관광 상품이죠. 그랬다가 이제 바로 또 이제 삭제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중국 여행사는 다 구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라고 있어요. 시트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트? 시트립. 시트립. 여행이나 아, 시트립. 시트립. 예, 그렇게 해서 롯데 호텔 측에다가 한국 여행 상품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우리랑 좀 협조해서 좀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도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트립이 시진핑이 하는 트립은 아니죠. 아이고 그 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조짐들이 계속해서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통화수화프 만기 연장도 합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한국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국경절 행사라든지 그렇게 되면 고위 인사가 직접 이전에는 계속해서 불참을 해왔었는데 맞아요. 직접 와서 이제 노영민 이제 주중 대사도 만나서 환담도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기류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 관계 단절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시진핑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불법 다운 받아갖고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 아이돌 그 콘서트 다 보고 네.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이쪽 저쪽에서 보면 중국 전문가들 부르면요, 네. 시진핑 반대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19차 당대회 끝나는 2기가 들어가게 되면 풀릴 수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 시진핑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북한에서 저렇게 핵 개발하는데 뭐 하고 있었냐 우리도 불안한데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할 동안 뭐 하고 있었어?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왔고 2기 들어가면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돈 쪽, 이제 금융 쪽에서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중국 시장이 이제 다시 해빙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쪽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증권가에서 벌써부터 강력한 추천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주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민간에서 벌써 이쪽으로 이제 돈이 좀 흘러가겠구나, 많이 돈이 예. 풀리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업종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기아 현대. 기아 현대 어려웠죠. 그래서 공장 문도 닫고 다시 열었다가 뭐 합자회사 했던 거를 취소한다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판매량 감소 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급격하게 때 줄고 있죠. 예, 급격하게 줄고 있고 올해 이번 9월에
8만 5천 대를 팔았는데 이게 올 들어서 최고치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차 안 탄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뭐 마케팅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신제품의 신차의 어떤 성공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좀 변화의 기류는 지금 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토착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건 반일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통적 그 정서는 아니었었던데 네. 사드 때문에 일시로 왔다가 중국은 이게 풀린다 한 3년 갔잖아요. 네. 센카쿠 분쟁 때문에 네. 다시 풀린다 3년 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1년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골은 사실 거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 쪽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그럼요. 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데. 당국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어났던 사드 보복 관련 한한령이었고, 근데 유커들은 이런 하지 말라, 이제 한국 쪽으로 단체 관광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명령이 있지만 그럼에도 개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그렇죠. 오고 가고 그게 한 2, 3개월 전서부터요. 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명동, 홍대 이런 데 쭉 가보거든요. 네. 이 그 사람들 정서가 어떤지. 근데 취재. 명동에 주말에 가보니까 네네.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게 사드 왔을 때 완전히 얼어붙었었거든요. 네. 이제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좀 기류가 좋다 보니까 이제 네. 11월 11일이 이제 그 광군제 그쪽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 유통업계에서도 뭐 지난해에는 별 큰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훈님 요즘 홍대 중국 단체 관광버스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관광버스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자 연관해서 이제 경제 문제니까 네. 반기웅 기자님 그동안에 그 방송 분량 없다고 얘기를 쓰셨는데 자 마지막 저금리 시대 은행만 노다지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금리를 자기 시간은 많았어요. 금리를 이제 그동안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됐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올릴 것이다라는 맞아요. 시그널을 보냈죠. 그래서 다들 이제 11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리 많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집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 이쪽 대출금리부터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하고 그 시기도 짧고 폭도 높아요. 벌써 일부 시중은행 5대 은행들은 5%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돈 맡기는 예금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조합니다. 그렇죠. 늦게도 아니고 그 폭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올리고 내리고의 이 차이가. 금리 얘기 나오면서 은행만 배부르고 있다. 네, 논았죠. 이쪽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변동형 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자, 최 반장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오세요. 어제도 봉투 오늘도 봉투 103.5 채널 고정이야 마성의 중독성 정치도 그쇼 언젠간 모두 듣게 될 거야 봉주르 파티 봉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 쇼쇼쇼. 봉주르 파티 봉주르 파티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자분자분 보수의 품격 은근히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래요? 예. 고마찬의 말씀 아니십니까? 예. 자, 돌아오는 홍준표 계속되는 논란. 참, 이 막장 드라마예요. 예. 그러니까 2016년 공천 파동 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다채롭게 계속돼요. 그 친박도 참 징글징글하고요. 예. 그 나머지도 뭐 그 친박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펼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랬어요.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협박이나 한다. 홍준표 대표가. 뭐 서청원 대표도 후배한테 뭐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장까지 한다는 분이 또 대표를 지낸 분이 녹취 같은 것도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도원 의원님 감으로 네. 녹취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문준용 국가정보원 불법 채용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실수를 그랬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에 가지고 있다. 아 이용주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자기가 이제 이번에는 했겠죠. 그리고 당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설 같지만은 서청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 워낙 또 정부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루트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제 발언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정 의원님은 녹취록은 있다. 예. 근데 내용이 이제 결정적인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결국은 꺼내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예. 얘기를 꺼냈으면 꺼내야죠. 이게 정태근 의원님 예. 친박 청산으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친박 청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의 싸움으로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등. 예. 오늘 뭐 남경필 지사도 한 방송에서 예. 뭐 무조건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한 발 빼셨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통합된 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자는 양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봐야 뭐 많이 그러니까 가지도 말이에요. 못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어떻든 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대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요즘에 사실 정치권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 반응도 제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오르고. 민주당은 거의 예, 비슷한 것 같고요. 같고. 예.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예. 거의 대통령 이상해요. 지지율도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올라가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막장 드라마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고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근데 요즘 그 여론조사라는 게요. 사실은 저 같아도 전화 오면 이거 안 누를 것 같거든요. 대답 안 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정치 시즌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누르는 사람들만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출당. 대통령 출당은 정리가 될 거고요. 서청원 최경환 문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김무성 일파들은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서청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패배자입니다. 이 판에서 다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부정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이 참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그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뭐 완패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같은 당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맞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소화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침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당과 보수정 전체를 죽이는. 그럼요. 네.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도원 의원님 예측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김무성 등 의총에서 표결 못 하겠죠. 표결 자체를 못할 거다. 아니, 부결되면은 만약에 그럼 윤리위도 다 해산돼야 되고 그걸 추동한 홍 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판인데. 그렇게 부결될 것 같으면 아예 안건은 못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영부영 가는 거죠. 야. 지금 벌써 정호택 대표가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표결 못 하겠다.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 대표 자체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문제는 꼬리 내린 거나 아니 그러니까 절묘한 꼼수가 나왔네. 정우택 대표 원내대표니까 의총은 일임을 한다. 정우택 대표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짜증나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정치를 지금 봐야 되냐고요. 이제 계속. 국민들은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아마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도 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봐줘야 되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지금 무당파층이 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보수층인데 자유한국당에다가 이제 지지를 결코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계속 얘기하면은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도 강해지고 그럼요. 여당이 강해야지 정부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나라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니 여당이 청와대 가고 좀 반대 의견 하면은 쌍심 지키고 태클 건다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얘기를 안 듣는데 야당이 세갖고 계속 여당한테 뭐 요구하면 야당이 저러는데 그냥 야당 핑계 대면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당정청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청와대도 맞춰나가는 거고. 근데 뭐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그리고 정부하고 대통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이러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걱정입니다. 정도원 의원님. 예. 홍준표 4박 5일간 미국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제가 봐도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예.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국 야당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야당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교상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복 업무다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일관된 외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야당도 의원 외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는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그 전에 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당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미 관계를 더 잘하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중국하고도 있는 인맥들을 여야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지. 가가지고 뭐 친북 좌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다른 채널을 만들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국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뭐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화면에서 보면은 하원에 갔는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예. 스탠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럼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뭐 결례.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저도 미국 가서 미국 의원 만나면 항상 스탠딩 면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적어도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좀 대접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제1야당 대표라 그러면서 스탠딩 면담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그런 거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방금 정태근 의원이 말씀한 게 이해가 되네요. 얘기는 듣지만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번에 주요 발언 대부분이 저기 외교협회에서 이 좌담회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 미 정부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 모색하겠다며 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촌스러워요. 예. 저는 그 미국 의원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가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께서. 그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갔더군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 양복을 입고 또 가셨고. 홍 대표 얘기 그만하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자,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갔어요? 정태근 의원님. 예.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특히 중국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일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치적 동향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만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로서 역할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중 그리고 일러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좀 깊이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 보면은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당장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당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9차 대회에서 그 대폭 수정 상당히 107곳이나 수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을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 수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뭐뭐뭐뭐만 수정됐다는 용이고 전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들고 나온 게는 지난번 2012년에 18차 그 당대회에서 나온 시진핑 1기가 시작될 때. 1기가 시작될 때. 한때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이죠. 그거를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무려 3시간 동안 연설한 68페이지에 걸려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 후단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 이제 그 당대회가 24일 끝났고 25일 날 이제 소위 그 가장 핵심되는 중전대회가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뭐 외교안보연구원이 됐던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을 볼 수 있어야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신문에 보면 뭐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강화 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를 지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계속 깨서 무슨 뭐 독재 체제 무슨 뭐 기반 강화 막 이렇게만 나오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정도원 의원님. 네. 실제 설이 막 갈려요. 그러니까 후기 체제를 없앤 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면 후기 체제 지명 안 한 게 결국 이게 그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나 지도자는 반드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정태근 의원 얘기는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그건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보다도 저는 시진핑이 이제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3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뭔가 지금 뭐 좀 욕심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옛날에 전당대회 와서 한 얘기는
인민군이여 뭐 영원하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확실할 때는 예. 간단해요. 근데 자기 위치가 욕심만큼 안 될 때는 뭘 자꾸 얘기를 길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좀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얘기하고 막 변명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등소평이 이제 도광양해라고 제주를 숨겨라. 힘이 없을 때는. 그래갖고 한 100년까지는 이제 도광양해를 하라는 위훈을 남겼는데 그걸 당겨서 2050년에 이제 우리가 대국이 되겠다. 지완이 되겠다. 예. 그런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그리고 당장에도 저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영수 지도자라는 호칭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본인은 과거 등소평 시대에서 좀 뭔가 당의 역할을 좀 줄였다면 다시 모택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편향하면서 좀 더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 또 권력도 강화하고 중국도 빨리 서둘러서 미국과 대결하겠다. 이런 욕심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권력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당대에 모인 소위 이제 5년마다 모이는 당대 대의원들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이 중앙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게 한 20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또 이제 7명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25명의 중앙당 정치국원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든 7명의 뭐 상무위원들이 일상적인 지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덩샤오평이 이제 그 사실 마오쩌둥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앞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문화혁명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인이 받을 때 그 차기로 후진타오를 지도자로서 그 예비를 해놓은 게 격대지정 차차기 지도부를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을 텐데 후진타오 시절에 이 장점인이 완전히 물러나지를 않았었어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갖고 5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장점인이 그 후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천량이라고 그래서 상하이당 서기하던 사람의 큰 부패 사건이 있었고. 부패 사건 2007년이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충칭시 단석이 하는 보실라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정권은 2기에 가서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진핑으로 넘었을 때는 후진타오가 그걸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권력의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이 뭐 덩샤오핑 반열로 갔다 그러는데 덩샤오핑 반열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근데 중국 지도부가 그 하나의 큰 사회적 정책을 얘기할 때 보면 소위 이제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소위 주요 모순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주요 모순의 변경을 들고 나와요. 시간이 없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좀 어려운데. 자, 그건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요거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떻든 지금 중국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생태 문명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보복 조치가 약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손해를 바탕으로 또는 다른 나라를 억압을 해서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침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국익이 손상되는 거를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 순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가 3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드 문제가 좀 풀릴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 문제 때문에 센카쿠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그때 이제 일본의 여행객들도 안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은 3년 그 풀리는데 3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도 뭐 3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해결하는 거죠. 에이펙이 지금 곧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에이펙 전에 일정도 타결을 보려고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고요. 자, 보수의 품격 정두환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알아봤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볼까 뭐 등등 해서 생각했는데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왜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나쁜 위기가 왔어요. 나쁜 위기가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5만 원 들고 왔거든요. 위기는 다 나빠요. 예, 밑바닥 쳤어요. 나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위기는 다 나쁜 거예요. 위기가 예. 와갖고 예, 밑바닥 쳤어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 예. 멋지게 나가다가 망해서 돈 벌러 온 사람처럼. 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예. 그 뭐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 회사 나가서 마지막 직업이 예. 한 500 정도는 벌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돈 얘기하지 마요. 이상한 거만 하지. 아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예. 그 절반도 못 벌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행복함을 느껴가지고 행복하다. 예.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영 씨님 군생활 잘하셨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필수. 저는 못 갔습니다. 군대. 대신 감옥을 갔죠. 대학 때. 교포팬 김교포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김영수님, 김교포님 기대되네요. 웰컴. 예, 이분도 감사합니다. 웰컴 하트 뿅뿅. 자, 땡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오시면 그래도 한 문장 정도. 네. 넌 반드시 예. 알아둬야 된다. 예. 때로는 쉬운, 때로는 어려운, 예. 때로는 intermediate level.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영어 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잘하시죠. intermediate level. 발음은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예, 발음은 좋고. 나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이 아니구나. 예. 예. 저는 그 UCR에서 공부했어요. 그러세요. UC 예. Irvine. UC Riverside. Riverside. 예, UC Riverside. UCU가 아니라 UCR. UCR.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표현. 뭘 준비했어요? Whose is das? 아. 요즘에 유행어라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정치대에서 많이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봉도사님이 잠깐 그 문장. 예. Whose Whose is das? das? 예, 거기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그래서 그 whose가 소유격으로 WHOS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WHOS. 예, 누구 거냐라고 할 때는 예. 근데 누구냐 목적격으로 쓸 때는 당연히 who HO apostrophe S죠. 예, who's that?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냐? 그걸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Whose is das? 예, whose is das? Whose is das? 네, 그래서 그 칙칙. 안철수도 그때 옛날에 그 선거하실 때 예. 뭐 안철수입니다. 뭐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나는 게 안철수 대표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비판 저도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예. 이제 존경하시는 예. 분이 좋아. 브릿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봉도사라고 부르면 돼요. 봉도사라고 예. 하면 그리고 되나요?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안철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영어로 배우라 딱 한국말 가르치네. 되게 식은땀 난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유행어처럼 지금도 SNS에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라고 이제 완전 유행어라서 예. 그때 2007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다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는데 예. MB는 이름을 남겼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들어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Who's 예. is das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감옥에 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Where is Yeah. Mr. 봉주? I was in prison. 예. 예. Who's is das? Where is 봉주? 예. I was in prison. 예. 네, 그거를 원래 I was 이렇게 past 그 과거형을 쓰게 되면 예. 타임이 시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영어니까 I was in prison. 예. 그게 진짜 영어죠. 예, 완전 진짜 영어죠. 그렇죠. 예. 너무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영어를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예, 그게 바로 어색한 거죠. 그게 어색한 거죠. 잘 아시네요. 제가 왜 나왔죠 여기? 프리즌이 뭐죠? prison은 이제 감옥이죠.
예. prison PRISON이라고 예. prison이고 또한 jail JAIL도 있죠. JAIL. 예, 예. 예. 곧 I was in jail. 예. 아. 곧 누가 또 갈 것 같고요. 예. 현재 거기 그래서 계시고. 그가 곧 감옥에 갈 것 같다. 영어로. 곧은 느닷없이. 주어로 여자로 할까요? she? 아, 쉬는 갔잖아요. 아 지금 아, 그럼 기다리고 히해이죠, 히. 아, 히. 왜냐 남녀 양성평등. 지금 누구 얘기하는 막 다 알아듣으시죠? 히. 예, 예. 히. He's going to prison soon. He is going to prison 예, soon. 그럴 거다. 그래서 예. he is 뭐 할 거다 해서 예. 그는 he is고 예. 할 거다. going to 그다음에 목적으로 prison. 예, 좀 언제? 빨리 하면 he is gonna. 빨리 얘기하자면 예. he's gonna go to prison soon. 이렇게 아, 엄청나게 he's gonna 빠르죠. prison soon. 아, 예, 잘 따라하시네요. 아,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he's gonna prison soon. 예, 오. 빈 칭찬 안 합니다. 진짜 잘하세요. 아, 이럴 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Sooner or later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고 트럼프처럼 absolute를 참 많이 쓰거든요. Absolutely. 트럼프 예. 성대모사 좀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아 예. 지금 말한 것을 트럼프처럼 하자면은 I think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Absolutely, believe me. 그쵸 이주희처럼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하면서 보이세요? 카메라 어디죠? Okay. 카메라 여기 카메라. There's a camera. Hello, believe me. Okay, sooner or later. Who's this DOS? 예, 자, 다시 한번. 예, 아, 이제 그 성대모사 조금 이따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He's gonna prison. Yeah, he's gonna go to prison soon. He's gonna go to prison Soon. Sooner or later. 이게 더 약간 좀 미국스러운 Yeah, 것 he's 같아요.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웃어주세요. 용용용. 자, 최용. 네네. 지금 어두운 뉴스를 들으셨으니까요. 조금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이 지난해 초겨울부터 시작됐죠. 늦가을 촛불혁명 1주년이 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참 격세지감이에요. 어허.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이때 그랬죠. 이제 처음 촛불 들고 박근혜 하야하라 이제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이 돼서 연동원 인원 1,700만 예.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한겨울을 났습니다. 약 5개월 동안 23차례 이제 토요일마다의 촛불 집회. 독일의 무슨 인권상을 받았죠? 에버리 재단이 예, 이제 에버트 수상하는 재단. 세계 에버트 재단. 에버트 재단이 이제 시상하는 그 세계 인권상. 인권상을 촛불 시민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네. 받은 거는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다 받은 거죠? 그럼요. 그럼 상금은? 상금 아직 안 뭐 받았어요. 한 5천만으로 나누면 아니죠. 상금은 네. 두 분 최순실까지 해갖고 재산 다 몰수해갖고 아. 국민 복지로 나눠줘야죠. 그게 그건 상금이죠. 국고로 그렇죠. 예산으로 국고로 예. 이제 그럼요. 다시 환수해서 아니 또 오늘 뉴스 중에 여기 오늘 그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삼성 이건희 차명 네. 계좌로 돈 빼돌리는 네. 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99%까지 그렇습니다. 과세할 수 있다고. 네. 네, 네. 뭐 물론 수익금에 네, 네, 네. 대항했지만 4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4조 4천 원.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일 큰 뉴스입니다. 네.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돌아온다는 게. 돌아올 수. 자, 그래서 뭐 축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6만 2천 명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였고요. 네, 토요일 날. 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네. 그다음에 여의도에는 아니 뭐 가셔도 됩니다. 여의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 자, 왜 광화문 앞에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하느냐? 행진하냐. 이제는 네. 이 여의도다. 지금 국회가 국정 발목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모여서 촛불이 쪼개졌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은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럼요. 촛불의 다양성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출발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전윤건 밴드도 나오고 또 이상은 씨 가수도 나와서 아주 축제 현장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 촛불 집회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할 때 여의도에 집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전날서부터 집결했죠. 네.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 가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촛불이 쪼개졌다라는 기사는 조금 폄훼성이고 아니 불을 어떻게 쪼개는지 한번 쪼개보라 그러세요. 촛불이 불길이 다양해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어쨌든 집회가 나뉘긴 했지만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청와대 행진해야 된다. 청와대 행진이 전통이었잖아요. 예. 지난 네. 겨울에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으니 청와대 행진은 자제하자. 또 이런 목소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광장은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럼요. 네. 수렴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촛불 혁명은 진행 중이다. 이런 예. 말씀 아침에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필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PD에다가 바람을 훅 불면 네.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 PD 안에서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충돌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예. 꼭 가문에 있든 네. 예. 여기 아니 그럼 LA 가면은 뭐 LA 에서도 촛불이 사대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베이징에서 못 들어요. 거긴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니,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촛불을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그렇죠. 아니 그때. 아니요, 네. 그럼요. 22주간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했었지만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생방송 보면서 함께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특히 맞아요. 해외 동포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하신 분이 있어요. 혼자 촛불 켜놓고 그리고 그거 맞아요. 찍어가지고 막 네. SNS에 소등 올리고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네. 때문에 여의도로 가든 또 국회로 가든 또 청와대로 가든 또 다른 그러면 지역별로 가든 그것은 뭐 지난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는 또 우리가 그 아주 네이처본 타고난 그 시위 전문가로서 미 영사관 앞에 가서도 하고요. 네. 뉴욕 가서도 하고 워싱턴 가서도 하고 또 딱 가서 했죠 네. 제가.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진이라는 게 꼭 항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스티벌 개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축제 개념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들국화 거니까. 행진 있잖아요. 네. 지난 촛불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는 완전히 비폭력 평화 집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동조했던 거죠. 네. 어제 그제도 이제 전혀 폭력 사태 없이 23차례 촛불 집회, 비폭력 평화 집회로 이어갔고요. 예. 저는 한 번 빠지고 지난 겨울에 다 갔거든요. 아. 한 번 뭐 이제 오래 머물기도 하고 짧게 머물기도 했지만 우리 다 그런데 갔는데 빠지는 게 좀 이상하던데. 예. 엊그제는 한 번 빠진 죄는 있죠. 엊그제는 제가 부산 광안리에 가서 불꽃 축제를 보면서 자, 서울에는 촛불, 부산에는 불꽃. 불꽃.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생각을 크리스마스는 해봤습니다. 그분들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아. 그분들 없이. 예, 그분들이 어디 가시면 네. 우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경 기자님 호박 팔러 오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축제 얘기를 좀 하려고 예. 하는데 아, 저희 28일 날 이제 광화문하고 여의도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있었듯이 예.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젊은이들이 또 다른 축제를 좀 즐겼어요. 할로윈 요새 파티. 할로윈 파티인데요.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그 수요가 많아졌어요. 원래 10월 말일인데요. 10월 31일입니다. 예. 내일이 이제 내일이죠. 할로윈 데이인데 주말에 보통 파티를 미리 하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개 처음 선보이는 거죠. 봉도사와 함께하면 영어도 별거 아니다. 자, 시사는 몰라도 영어는 아는 미쿡에서 왔어요. 김교포. What's your name?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치는 참치랑 먹으면 맛있어. 김동원입니다. 아, 동원이에요? 예. 오. 근데 왜 김교포? 김교포는 제 강사 및 뭐 SNS 이름. 아하. 예. 김동원은 조금 강동원 때문에 예. 밀려서. 예. 김교포. 예, 예. 영어로 뭐라 그래 그럼? 제 김교포를? 영어로요? 예. 김교포. Korean American. 네. 아. 예, 예. Korean American Kim. 네, 근데 아. 미국 이름은 데이비 예. 킴이고요. 데이비 킴. 네, 데이비 킴입니다. 그 미국에는 지나가는 먹모이도 데이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미국 한인 사람들의 핸드폰 보면은 예. 그 컨택에 적어도 데이비 킴이 5명이나 있어요. 오호. 그렇게 흔하다는 거죠. 예. 흔하다. 예. 스티븐도 흔하잖아요. 스티븐도 흔합니다. 스티븐도 예. 흔하고. 잘 제 아시네요. 이름은 스티븐 킴. 스티븐 정. 킴이세요? 스티븐 정. 예. 스티븐 정. 스티브 똑같이 부르죠. 스티브하고 스티븐의 줄임말이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예. 아. 제니퍼도 제니처럼. 오,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 저는 6살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어허. 끌려갔죠. 저는 뭐 이민 갔죠. 그래서 어디에서? LA에 11년 살고 그 다음에 한 17, 18살 때 이제 예. 달라스 텍사스로 또 11년 아하. 살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6년 전에 왔습니다. 아, 김동원님. 예, 정식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뭐죠, 우리? 저는 예? 뭐예요? 제 팟캐스트는 나는 재미게.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저희요? 예. 전 듣기는 봉글리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프로그램이요? 예. 정봉주의? 정봉주의 정치쇼. 예. 무슨 아, 예. 방송국? SBS. 진행자? 정도사. 오늘까지 님. 청취율 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 예. 예, 정식으로 봉도사님. 인사하시고요.
예, 저는 한국인 같은 외국인, 때론 외국인 같은 한국인, 영어 강사 김교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식 한국인이 되려면 군대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예, 군대는 제가 2010 갔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아니야? 영주권자였는데요. 예.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예.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좀 지내려면은 예. 군대 가야 된다. 아하. 이렇게 멘토님도 그렇게 말해주시고 오호. 그래서 이제 2012년도 12월달에 군입대를 했는데 2012년이요? 예. 나하고 비슷할 때 갔는데 나는 2011년에 갔구나 군대를. 2011년도에 네, 11년 12월 24일 날. 군입대요? 아니 그 감옥 입대. 예, 똑같죠. 예. 네. 2012년 12월이요? 12월 4일이고요. 저도 예. 뭐 감옥에서 도움이 되신 것처럼 저도 군대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현역으로 갔어요, 아니면 어디로 현역이요. 강원도 인제 3군단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럼 영어로 잘했으면 거기서 좀 유용하게 여기저기 좀 불려갔죠. 군단장님까지 이제 계셔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니면 한미 그 작전할 때 이렇게 통역했어요? 아니요, 통역은 안 했어요. 통역은 안 하고 제가 한국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발음이 좋은 것뿐이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땐 제가 잘 못했어요? 스타한테 굿모닝 했어요, 제가. 스타한테? 예, 그 정도로 개념이. 그 스타가 그러잖아요.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저한테는 이름이 뭐냐 하면서 나중에 직속 간부한테 들었죠. 오늘 스타한테 굿모닝 했다며 하면서 그러지 마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문화, 뭐 개념과 뭐 나댄다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왜 나대냐. 근데 저는 그냥 미국에서는 좀 표현력이 많으니까 알면은 안다고 손 드는데 뭐 답은 다 아는데 너만 손 아는 거 아니야. 다 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면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선생님 뭐 물어보게 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 겸손하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미국 학생들은 막 저희저희로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랬다가 좀 또라이로 볼 수가 있고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또라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고 돌아이. 돌아이. 죄송합니다. 한국말 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왔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카투사도 지원했는데 뺑뺑이라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통역병도 그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 영어를 많이 배워 한국말을 많이 배웠는데 뺑뺑이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돌리기? 뱅뱅이.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예, 저 한국말 배우러 저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카투사 만약에 갔으면은 영어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한국말을 못 배웠을 텐데 한국 문화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이제 3군단 간 게 참 도움이 됐다.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거 덕분에 강의를 할 때도 한국 분들과 좀 더 가까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 장교분들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신기했죠. 제가 나이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 고위직.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이제 힘 좀 쓴다 그런 자녀분들이 어떻게든 군대를 빼려고 그러거든. 그런 문화 또 들었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영주권 포기했어요? 예, 포기를 해야 돼요? 군대 가려면? 해야 되죠. 한국에 더 살려면은. 그러네요. 20살 넘어가면 양쪽에 어느 나라 하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군대 오니까. 근데 거기서 훈련소에서도 뭐 그거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솔직히 안 가려고 다 later. Sooner or later, 맞습니다. absolutely. 그다음에 absolutely. 근데 sooner or later 진짜 좋은 표현인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곧 간다는 얘기. 곧 간다. soon 하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He's gonna go to prison soon은 좀 짧은 영어고.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강조. Absolutely. Absolutely 분위기 주는 게 또 sooner or later. 좋은 편입니다. 센텐스 좋죠. 그걸 즉흥적으로 또 생각하셨으니까. 나는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 잘하신다고 하면 잘하시면 잘하신다고 하시죠. 뭐. He's gonna go to prison soon 하든지.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하든지. 또 조금 더 멋있게. He's gonna go to prison sooner or later. Absol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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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스펠링. ABSOULE. 천천히 하라니까요. 받아줄게. 지금 받아주는 사람들 많아요. ABSOLUTE.
이게 absolute이고 예. 이제 absolutely ly만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예, 질문. 예, 예. 자,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absolutely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을 때는 언제 쓰냐면은 그 특히 인턴들끼리 싸울 때 예. 상사가 뭐를 시키잖아요. 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yes하고 뭐 sure 이거보다는 예. absolutely 그러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오. 상사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복사라고 시킨 사람도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can you copy this 복사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absolutely. absolutely. 예.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예. yes 하고 absolutely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 벌써 끝났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까? 예. 자, 김 교포님. 예. 인사하시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어. 시작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예. 뭐라고? 끝났어요. 인사하시고.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 끝났어요. 예, 빨리 끝났습니까? 인사. 저 운전 조심하세요. 예, 바이.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 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웅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게 상대방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빨리 질문 빨리 대답하고 천천히 질문하면 천천히 대답하는. 이런 거 실험하는 중이에요. 진짜요? 예, 천천히 대답. 갑자기 무슨 뇌과학자가 되신 것 같아요. 피실험체가 되셨습니다. 아니 나를 연구하는 걸 네. 뇌를 연구하는 게 뇌과학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를 연구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나과학자요. 뇌과학자.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1부에 처음 네. 봉글리시를 시작했어요. 김교포라고 하는 친구하고. 네네네. 강사죠. 강사라 그러면 안 돼. 빵빵 터졌어요. 그랬어요? 밖에서. 네. 오, 너무 그런데 재밌어요. 이 친구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6살에 넘어간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 갔어요. 오, 애국자다. 애국자다. 예. 대체-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외국자였었는데 애국자가 됐어. 개념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멋있어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댓글들이 좀 많이 왔어요. 김명현님 영어 시간이라서 생뚱맞네 이랬는데 완전 대박 코너가 될 것 같네요.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네요. 장영민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 최고. 자, 정한슬기님, 김교포님 가시없이 솔직하셔서 더 매력적이네요. 우리가 감옥 가는 얘기만 했거든. 아니 근데 조남이 김교포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김동원. 동원. 김동원. 예, 김동원 그런 선생님. 말씀 안 돼. 왜냐면 동원하면 자꾸 동원하려고 그러죠. 아니, 참 취해갖고 소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직 얘기 그만해야 돼. 아직 이건데 네. 감옥은 제일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걸로 제가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랬어요? 네, 감옥 제일주의. 그렇지. 감옥이 영어로 제일이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제일보다 프리즌을 더 많이 써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 미드도 옛날에 미드 그렇더라고요. 있었잖아요. 프리즌, 네. 프리즌. 브레이크, 네. 탈출. 또 프리즈너, 프리즌.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한석규의 프리즌. 예. 그래서 내가 그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할 때 옆에서 후렴 불러줬어요. 찍찍. 찍찍. 있어요? 우리나라 감옥에 있어요? 아니요. 곧 감옥에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후렴 고 찍찍. 요렇게 까불 때가 제일 재밌어. 찍찍. 그만 까보세요. 근데 네. 그분을 갖고 까불었다 감옥 갔잖아요. 근데 지금 까불어도 네. 니도 평민 나도 평민. 오해하려고. 자, 오늘 시간이 3부 하다가 그렇죠. 2부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압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자, 장윤성 기자님 첫 네. 번째 소식. 국방부 관련된 건데요. 예.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중간 사이버 댓글 공작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 조사 결과를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발표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권력의 추악한 행태가 고스란히 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뭐 7인회에서부터 예,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예.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각되던 그 시점까지 계속 여론 조작을 했었던 거예요. 2010년 1월에 만들어져서 예. 첫 한겨레 신문에 하호영 기자에 의해서 밝혀진 게 네. 2013년 10월 18일인가 20 며칠 그 사이에요. 그렇죠. 10월 하순. 그때까지
계속 계속. 있었던 거고요. 아마 주요 야권의 정치인들 특히 그 정부 정봉주를 비판, 포함해서. 예,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 사회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이상하다 내가 뭐만 올리면 왜 이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정말 입에도 차마 담지 못하는 수준의 욕설과 비방 이런 것이 난무하지. 근데 그게 너무 때로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저도 그때 댓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충격으로 와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 그 저는 신고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저처럼 이렇게 예. 소심한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예. 대범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더 받겠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제 별명이 소심이 언니인데 소심해서 진짜예요. 계속 그래서 짜증날라 그래. 아니 정말 그리고 그 김관진 전 장관은 제가 보기엔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것 같은데 이분뿐만 아니라 김태영 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VIP를 옹이하라. 옹이하라. 여기서 VIP는 찍찍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들어요. 돼요? 찍찍이 찍찍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요새 자꾸 찍찍이가. 아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진정한 방송입니다. 아니 근데 겨울 시대 있고 너무 추워서. 이거 그 지퍼가 불편하니까 찍찍이. 아이고 이 찍찍이가 자꾸 달라붙네요. 저는 옷 이야기를. 네, 옷 옷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예 옷에 아니 PD님 우리의 방송권을 보장 좀 해주세요. 오늘 밖에서 자꾸만 관여하세요. 하여튼 그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예. KGX 있잖아요. 예.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제 예. 체계 이거를 복원했을 때 462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또 비밀 문건이 무려 701건, 1000건이 넘는 수준의 공작을 보고서예요. 보고서예요. 네. 이게 댓글 숫자가 아니고요.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문서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보고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댓글을 달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주 분석을 아주 잘해서 상세하게. 예, 상세하게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사이버 사령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 수력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시스 기사에 대해서 이참에 군 통수권도 아예 오바마한테 넘겨라 이런 이제 불리한 댓글 내용을 쭉 분석한 다음에 좀 비아냥거리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실제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다. 그리고 또 군 통수권자로서 안정적인 군 지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댓글 공작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 비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비율까지도 다 계산해갖고. 예, 댓글이 전체 87%에서 72%로 감소를 했고 부정적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연기 지지한다라는 댓글이 2%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14%로 증가했다. 올라가. 아주 꼼꼼하게 꼼꼼한 디테일을 살려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그 보고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 군 사이버 사령부는 인터넷 언론 매체도 운영을 했어요. 포인트 뉴스라는 포인트 매체를 네. 포인트 네.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 예산 도대체 어떤 돈으로 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국정원의 승인 하에서 정보 군사 활동비로 충당했다는 것도 아이고.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고 손실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 지난번에 그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 사진 네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실제 그 PC 포렌식으로 다시 재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정치인 연예인 희화화하고 심지어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네네 봤어요. 북한입니까 여기가? 네. 영웅시하는 그림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이버 사령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무사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버 첩보 수집팀 산하의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라는 댓글 공작 별동대 SBS에서 예. 한번 보도한 바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활동을 쭉 해왔는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게 댓글 부대 팀원이 300명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300에서 300인. 네. 그 300에서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요. 네. 우리 옛날에 그룹 그 3인조 그룹 있었잖아요. 소방차. 네, 소방차 있어서. 그럼 댓글 부대가 119명이면 소방차냐?
아 119명.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은 이 정말 뭐 촛불 그 당시에 이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그 반대 광우병 쇠고기를 비판하는 그 촛불 시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경찰은 응원하고 뭐 이런 컨셉으로 했었고요. 2010년 천안함 폭침태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을 했었고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2009년도 2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네. 그때 보나만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무사 문제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라 기무사까지 전체 군이 이른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정권 안보를 위해서 사실상 군 조직을 전부 동원한 증거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무사령부까지 포함해서 군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네. 이런 가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블랙박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박스에 딱 넣어서 청와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럼 청와대에 누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김관진 포토라인을 쓰고 네. 김관진 위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최고 책임자 네. 포토라인에 쓰는 이명박 시간이 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죠, 조만간 이제.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군 통수권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예. 청와대로 간 게 다 확인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2499님 어흥 장윤성 기자님이 나오면 웃음소리가 아주 경쾌해서 월요병이 확 날아가네요. 오. 오늘도 많이 크게